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 봄기운을 만끽하러 이 광장에 나와주신 우리 오주 의장님, 송팔령, 심재섭 우리 의장님, 김홍관 우리 위원장님, 박정인 우리 회장님, 조동진 교수님, 김홍빈 회장님, 정윤태 우리 학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정책을 만들어 오시는 김준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정 캠프 가족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었다는 기쁘고 반가운 소리입니다. 봄기운과 함께 들려오는 이 반가운 소리에 우리는 모두가 기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이맘쯤에 제가 공약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확정하고 발표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후보의 광주 전남 공약 1호 공약이 오늘 아침에 정부의 개헌안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제 출마의견 전에 큰 박수로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문재인 후보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이 개헌 공약 1호 공약을 반드시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광주 시민과 함께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정신의 요람이자 광주 심장의 한복판인 이곳 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 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정치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참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에 갇힌 광주, 90년 3당 합당으로 갇힌 광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3번의 고립과 소외와 갇힘, 광주를 더 침잠케 했던, 그리고 5.18을 더 망가뜨렸던 이 점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정체와 고립에 지친 광주 시민들, 청년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권교체 후 주역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활짝 열어냈습니다. 문재인 시대 후 광주는 달라야 합니다. 5.18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돼야 됩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시대 후 광주는 5.18을 넘어 더 큰 광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강기정의 출마 이유이자 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5.18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 대학 4학년 때 3년 7개월에 감옥에 살 때도 정치란 무엇이냐? 삼선 국회의원으로 법을 만들고 민생정책을 만들 때도 도대체 정치란 것이 무엇이냐? 뜻하지 않게 공천 배제를 당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고사하고 광주를 선택할 때 또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고. 과연 정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정치란 시민들이 행복하는 일 그 자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정, 에너지 전환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 6월 7월부터 34주째 매주 추석만 빼고 광주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은 광주는 전환돼야 된다, 광주는 바뀌어야 된다, 놀랍도록 바뀌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그 전환의 시작을 저는 바로 500만 광주 광역권 시대의 구상입니다.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은 한마디로 광주와 그 주변 도시의 자원과 기능을 연결하는 광역 경제벨트입니다. 그동안 광주만 놓고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시장들,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만 두고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판 자체, 이 사고 자체를 확 바꾸는 그런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광주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이 제가 500만 광주 광역권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립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부산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 부산권의 김해공항, 이 두 공항 빼고는 경제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가 갈수록 수도권과 부산권 두 경제권을 중심으로 블랙홀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두 경제권의 늪으로 우리 호남은 빨려 들어갑니다. 다행히 충청권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충청권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가 당당한 중심으로 전남과 전북을 아우르는 자립경제권으로 만들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500만 광주 경제권 구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시작을 저는 광주 무한 통합공항을 만들어서 이 광주 무한 통합공항을 호남의 관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은 인천, 부산권의 관문은 김해, 그리고 호남권의 관문은 광주 무한공항으로 이름 붙여진 이 국제공항을 관문으로 만들지 못하면 500만 경제권은 무용지물이 될 거며 150만의 작은 사이즈로 광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출마 이유이기도 하고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광주 무한통합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 공항이 떠난 250만 평 광주공항에는 10만 명이 자립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전력 엑스포를 여는 것이 세 번째이며, 네 번째 경제 신산업 육성벨트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네 번째이며, 빅데이터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가 돈이 되는 산업을 만든 것이 다섯 번째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이 광주에 가두지 말고 전남과 전주와 여수 밤바다까지 여는 광역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여섯 번째이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새로운 사안단을 만드는 것 일곱 번째며, 광역교통청을 설치해서 철도가 광주, 전남, 전북을 잇는 인프라를 갖는 이런 8가지의 공약이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8대 공약이다. 그래서 제가 이 8대 공약을 제 기정캠프의 선거 벽면에 딱 붙였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이미 인천 메가시티가, 충청도는 광역 정부론으로, 부산은 울산과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1000만 메가시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많이 늦었습니다.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신경제 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 광주 경제권 구상은 광주와 전남과 전북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과 연결을 통해서 광주 성장의 엔진을 지금 150만에서 500만원으로 확장하고 키우는, 광주의 성장 엔진을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빅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남이 살아야, 전남의 인구가 줄지 않아야 광주가 살게 됩니다. 전남이 살아야 광주가 살고, 광주가 큰 엔진이 작동해야지 전남과 전북이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점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김준하 소장님을 비롯한 106분의 우리 싱크탱크 교수님들이 증명하고, 제가 광주시장에 나서면서 나선 이유의 단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말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시대 광주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로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 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의 리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의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 지방과 지방을 연결해야 됩니다. 지방과 중앙을 소통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시장과 구청장과 국회의원과, 그리고 중요한 정당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당에 신뢰받고 정당으로부터 불신받는 사람은 지방정부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개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에 끝나지만은 다음에 제2의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민주당의 정부이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창출은 민주당이 해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는 민주당에 신뢰받는, 민주당과 소통하는, 민주당을 아는, 민주당에 교감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라고 저는 배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강기정은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을 충분히 가다듬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을 지키면서 민주당 내에 탄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랜 당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어떤 후보가 갖지 못한 당으로부터 신뢰와 당 속에서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2015년 정책위 의장을 제가 해냈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낙선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직능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하면서 결국 저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발표했던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을 직접 2달에 걸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공약에는 한전공대가 있으며 5.18 헌법 전문화와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밸리를 만드는 문제가 있으며 장성의 심혈관센터를 만드는 문제가 있으며 광주 전남을 발전시킬 혁신도시를 광주 전남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공약들이 제 손에 의해서 준비됐고, 그것이 국정 100대 과제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걸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 자리에서 2번에 걸쳐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1년 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강기정은 광주의 이름 앞에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저 강기정은 시민의 부름 앞에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 강기정은 당의 요구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저 강기정은 광주의 이름 앞에 광주의 한복판에서, 제가 철들었던 이후에 광주의 한복판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강기정은 시민의 부름 앞에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저 강기정은 당의 요구 앞에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힘, 어떤 여론조사,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은 시대정신이다. 그 어떤 후보도 감히 말하건대 이 광장에서 출마 선언할 수, 당당히 출마 선언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출마 선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